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 곰쌤입니다. 안녕. 자, 드디어 이제 원의 방정식의 두 번째 강을 좀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원의 방정식이 그 대표 유형이 좀 많아요. 그쵸? 한 15개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한 두세 번에 좀 끊어서, 그러니까 개념 강의하고, 뭐, 대표 유형 문제까지 하면은 보통 한 4강, 5강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늘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원의 방정식은 조금 길게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 그 전에 뭐 그 좌표평면인가요? 거기도 좀 한번 되게 길게 갔었잖아요. 맞나요? 직선의 방정식인가?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원의 방정식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도 제가 처음에 다 설명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그 원의 방정식 1강에서 했던 것처럼 2강도 마찬가지로 이번 강에 배울 개념을 앞에 좀 설명하고 대표 유형 좀 하고, 다음 강의도 마찬가지로 대표 유형 풀기 전에 그 강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 대표 유형 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되지 지금?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문제 쫙 안 풀겠다 이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문제 풀고, 설명하고 문제 풀고, 농가서 하겠다 얘기죠 지금. 알겠어요? 응? 알았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집중하세요. 자, 갑니다. 자, 문제를 좀 보면은 어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 반지름이 R이라 하고, 상수 A, B, R에 대해서 세 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이 저번 시간에 어떤 그 배웠던 그 개념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좀 잠깐 복습을 좀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요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형 이렇게 얘기해요. 딱 보자마자 A, B가 중점이고, 뭐라고요? A, B가 중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이렇게 찾아낸다 이랬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쓴 걸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특수형이야,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어쨌든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강조드린 게 뭐냐면은, 요렇게 쓸 때는 언제 쓴다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쓸 때는, 그러니까 세 점의 좌표를 줬을 때, 몇 점? 점의 좌표를 3개 줬을 때는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린다라고까지 제가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더랬답니다. 그쵸? 응?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 보세요. 세 점이 지금 딱 나와 있으니까 원의 중심의 뭐 좌표가 어쩌고저쩌고 반지름이기를 찾아내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아니고 너 요거 이용해서 풀어내라 이 얘기겠죠. 어렵지 않네. 갑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다가 이 세 점의 좌표를 다 쳐 넣어라 얘기죠. 넣으세요. 거부감 없이. 자, x좌표가 3,4니까 y좌표가 4고 x좌표 3이니까 x, y좌표를 3, 4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3, 4, 3, 4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9 더하기 4, 4, 16 더하기 3a 더하기 4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하나가 등장하죠.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번엔 또 2,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2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긴 4 더하기 1 되고, 여기는 플러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y 플러스 c는 0. 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이 또 탄생을 하겠죠. 마지막 마이너스 3,0도 넣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긴 9 플러스 0 뭐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a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는 0 집어넣으니까 필요 없고, 더하기 c는 0 해서 얘는 이제 세 번째 식이 나왔다 이거죠. 됐어요?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네. 그러네. 미지수가 3개, 식도 3개니까 이거 this is I can solve this problem 할 수 있다 이거죠. 좋아요. 3월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합니까? 3월 1차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은 이 두 개를 갖다가 연립하고 해서 문자 하나 소거시키고, 또 이 두 개를 연립시켜서 문자를 또 하나 시켜서 뭘 시켜? 소거시켜서, 그래서 이놈 연립해서 식 하나 나오고 요놈 연립해서 식 하나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 둘 다 어떤 미지수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공통된 미지수를 갖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걔를 한 번 더 연립시켜주면은 그러니까 걔는 3번 해야 돼. 식이 3개라서 얘는 3번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자, 어떤 걸 연립시킬까요? 어떤 문자를 소거시킬까? C를 없앱시다. C를.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그냥 빼버리자는 얘기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위에 거 그냥 바로 뺍니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 25인데 25에서 5를 상수부터 뺄게요. 그럼 25에서 5를 빼니까 여기는 얘랑 연립한 게 이제 20이 나오고, 3a에서 2a를 빼니까 여기는 더하기 a가 나오고, 마이너스 4y에서 빼기 y를 뺄 거니까 여기는 더하기 5y가 나올 거고, c는 날라가서 0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도 연립하면 위에 거 아래를 뺄 겁니다. 여긴 5 빼기 9가 되죠. 5 빼기 9. 5 빼기 9니까 얼마야? 마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긴 2a 빼기 3a니까 여긴 더하기 3a가 돼서 여긴 5a가 나오겠다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는 필요 없지만 얘는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y는 0 해서 새로운 식 두 개가 또 나왔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그럼 이번 얘랑 연립해야 되겠네? 그러네. 그럼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A고 여기는 5A예요. 얘를 5배 해주면 여기 100이 되니까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여기가 5니까 Y 대신 여기도 5배 해주면 밑에 식에다 다 5배를 합시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5A 마이너스 5Y는 0. 좋아. 자,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더해버리면 되겠죠? 얘는 아니고요. 얘는 아니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더해버리면, 날라가네? 얘랑 더하면 여긴 26a가 나오고, 어머, 얘도 날라가네. 는 0이 되죠? a는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어머, 그래? 그러면 이제 찾아낸 걸 하나씩 대입해주는 재미가 있죠. 자, a가 0이야? 아싸, 날라가. a 0이야. 그럼 9 더하기 c는 0이니까, 그쵸? c는 얼마야? 그러니까 c는 얼마야? 마구다, 마구. c는 마구. 그래? 그럼 뭐 A값도 뭐 B값도 나오겠네. B값은 어디서 나올까나리 액젓인가 했더니 여기가 왜 Y로 돼 있나요? 여기가 Y가 아니고 여기 B죠, B. 그쵸? 여기가 B네, B. 여기가 B, 여기도 B. 여기도 B, 여기도 B. 그죠? 여기도 B.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래? 그러면 이제 B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잠깐만. A가 0이었잖아. A가 0이 있으니까 속 없어지고, 20 더하기 5B가 0이니까 B는 마사다. 그래? 그럼 끝났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A는 0, 그 다음 B는 마사, 그 다음 C는 마구, 이렇게 해서 어떤 방정식에 지금 미지수들이 다 등장했다 이거죠. 됐어요. 자, 이 A 자리에다 이제 0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는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B 자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C 자리에는 마이너스 9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5. 이게 뭐예요? 답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의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라 이랬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도 찾아라 이랬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좀 보기 쉽게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갑니다. 얘는 요 놈은, 자, x제곱 그대로 써주고, y제곱 빼기 4y니까 얘는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플러스 4에서 빼기 4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0 되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중점이 0,2고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13이니까, 그쵸?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은 루트 13인 원의 방정식이 나왔다 이거네요. 끝났어. 뭘 구하십시오? 자, 중점의 좌표, x좌표, y좌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을 다 더하십시오. 그랬으니까 요거 다 더해봐라 이 얘기돼요. 너 0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13 다 더하라. 그럼 답이 얼마야? 당연히 2 루트 13 이렇게 해서 답이 등장했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어떤 일반형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식 3개를 만들어내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거 연립, 두 번째, 세 번째 거 연립해서 각각의 식을 2개를 만들어서 다시 연립해서 미지수 찾아내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뭐 문제 축에는 끼겠지만 문제인 듯 문제 아닌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별로 안 어려운 문제예요. 자, 뭐 전혀 뭐 당혹스럽지 않게 풀어낼 수 있게 드라이.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이제 3번부터 이제 좀 풀어줄 건데, 3번, 4번도 이제 다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전부 다. 3번까지. 이제 4번부터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올 거니까, 자, 3번까지는 제가 계속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분필 하나 가져오고요.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어떤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이 있다고요? 2사분면이 있다. 밑줄 하나 치시고요. 원의 중심 2사분면이 있고, 그 다음 Y축에 접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상수 K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
일반형으로 나와 있네 지금. 원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얘를 보고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든지 해서 바로 원의 방정식의 중점과 반지름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이사분면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어머 잠깐만 원의 중심 이사분면이 있는데 y축에 접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사분면, 여기가 일사분면이고 여기가 이사분면이잖아. 여기 있는데 y축에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 원의 방정식의 개형이 어떤 느낌인지도 좀 알고 좀 넘어가자 이거죠. 그래? 그럼 이사분면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만약에 A라고 치고 여기가 B라고 치면 이 원의 중점의 좌표는 A, B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Y축에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는 A잖아요.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 얼마?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자, 이 문제 또 갑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y 더하기 9는 0. 일단 썼어. 자, 그리고 나서 쳐다봅니다. x제곱 더하기 4x 쓰고요. 더하기 4 한번 써주고 빼기 4 한번 써주고. 왜 이 짓을 하는지 아시죠? 완전 제곱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더하기 ky 써주고 1창의 개수의 절반. 1창의 개수의 절반이 얼마야? 2분의 k죠? 그거 제곱하세요. 제곱하면 4분의 k제곱 빼기 4분의 k제곱 하시고 원래 있던 9는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놈은 x 더하기 2의 제곱 나오고 자, 그 다음 요 놈은 자, 얘는 y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 나올 거고 쫓아왔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4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더하기 9는 우변으로 다 넘길 거죠.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4분의 k제곱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4 더하기 9는 두 개 더해져서 플러스 5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왔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의 중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k일 거고 반지름은 얼마다? 얘는 루트 4분의 k제곱 빼기 5다 이거죠.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어려워 보일 뿐이지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거죠. 얘만 봤을 때 좀 복잡한데 이 그래프로 문제를 해석해 보면은 중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k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높이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k 이거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지름이 얘 반지름이 이 원의 반지름이 이 길이랑 똑같잖아요. 이 길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 얼마인데? 2잖아. 2. 따라서 요게 얼마다? 얘가 2다 이 얘기죠. 오케이, 말이 끝났네. 자, 끝났어. 이 안에 있는 게 얼마예요? 이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게 얼마? 4네, 4. 그렇지. 4분의 k제곱 빼기 5라고 하는 놈이 얘가 4가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4분의 k제곱은 9가 될 거고 k제곱은 얼마? 4고 36. 따라서 k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문제에서 상수 k의 값을 구합시오 이랬나요? 아니면 양수 k의 값인가요? 그냥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네? 선생님 그럼 답이 두 개예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6 집어넣고 하나 마이너스 6 집어넣어도 반지름 맞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은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더 줬네요 여기. 자, 이사분면이 있다라는 조건을 확실하게 줬잖아요. 이사분면은 x좌표가 양수고 음수고 y좌표 이 y좌표가 양수죠. 제 말 이해되죠? 근데 그 원의 중점이 지금 이사분면에 있다 했으니까 이 높이 즉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하는 놈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k값에다가 플러스 6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음수가 되죠. 제 말 이해되죠?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돼서 그래야지 플러스 3이 돼서 이 원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돼서 이사분면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6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buddy. I'd like this problem. 좋습니다. 자, 이제 또 3- 오른쪽, 3의 오른쪽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이번에 3의 오른쪽 문제. 자, X축과 Y축에 접하고. 자, 바로 갑니다. 집중하세요. X축과 Y축에 접하고 점 2,1을 지나는 원은 이 세상에 딱 두 개 존재한다. 이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지 않으련 이 문제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X축과 Y축에 접하면서 점 2,1을 지나는 원은 이 세상에 두 개가 있어? 근데 그 원의 중점의 어떤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얘도 기하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 2,1을 지나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2,1 요점이라고 치자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에도 접하고 이 축에도 접하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어떤 원이 있대. 근데 그게 딱 두 개밖에 없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베어, 더블 베어, 더블 베어의 마인드로 곰곰이죠. 곰이 두 번 나왔으니까.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원이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할 때 요렇게 접하면서 이 2,1을 지나면 되겠구나 이거죠. 요 2,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이 안쪽에서 파고들어서 오른쪽 옆구리를 탁 치고 가면 되지 않겠까? 이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그런데 원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또 있다고랑. 무슨 원이냐면 좀 큰 원. 좀 큰 원인데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원. 이해되나요, 지금? 둘 다 2,1이라고 하는 어떤 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그쵸?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죠. 그쵸? 근데 한 원은 좀 작고, 한 원은, 어마무사하게 커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X축, Y축에 접한다고 그랬잖아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원의 중점의 좌표는, 자, 잘 보세요. 이 원의 중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요? 같죠.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고, 반지름이 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따라서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이 원의 중점의 좌표는 A, A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and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당연히 A겠죠. 똑같지. 그러네. 끝났어. 그럼 이 원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노란색이 구해줄 수도 있고 이 빨간색이 구해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A에 관련된 어떤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원의 중점에 잡힌 A, A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A예요. A, A고 여기도 드륵 가서 여기도 A가 된다 이거죠. A 값이 두 개가 나온 식이 있는데 일단 이 원의 방정식부터 찾아내자 이거죠. 왜 넘어갔을까? 자, 이 원의 방정식은 뭐냐? 중점이 A, A고 반지름 A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쌤, 그리고 어쩌라고요? 우리 안 쓴 게 뭐예요, 지금? 나 2,1을 지나간다라는 말을 안 썼죠? 여기다가 뭐예요? 투입한다 이거죠. 좋아. 자, 여기다가 2,1을 집어넣는데 무슨 말이냐면 2,1은 이 노란색 원 위에도 있고 이 빨간색 원 위에도 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맞는 근이잖아요. 이해돼요, 제 말이 지금? 따라서 요 놈의 근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맞겠다 이거죠. 여기다가 x에다 2 넣고 y에다 1 넣자 이거죠. 그러면은 2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a의 제곱은 a 제곱이니까 오케이. A 값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는 그 A 값 두 개를 찾아내라 이겁니다. 자, 갑니다. 얘는 4-4A 더하기 A 제곱 하나 나오고 플러스 1-2A 더하기 A 제곱 나오는데 여기는 어차피 A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날라가서 여기는 0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A 제곱. 자, 써주고 그 다음 여기 -4A, -2A니까 -6A 써주고 여기 4, 1이니까 플러스 5 써주면 아싸라 비요 깐따 비요 -1, -5가 돼서 얘는 A-1, A 빼기 5는 0. 즉 A 값은 얼마다? A는 1 혹은 얼마? 5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이거죠. 끝났어. 끝났다 규. 여기가 무슨 말이에요? 1,1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5,5다 얘기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이 두 점 사이에 뭐 구하라? 거리 구하십시오 이거죠. 그래? 그럼 여기는 얼마요? 여기는 4고 여기도 얼마요? 여기도 4죠. 따라서 여기는 90도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답은 얼마다? 4 루트 2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6이다.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얼마다? 5다. 이렇게 이용해서 두 근의 차이 뭘 구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현학스럽게 풀 필요는 없다. 이거죠. 됐어요? 좋습니다. 자, 3번까지 해서 이제 얼추 지금 기본적인 어떤 저번 시간의 개념 강의들은 다 끝났어요. 저번 시간 개념에 제가 알려드린 어떤 기본 개념에 관련된 대표 유형 끝났다. 이거죠. 자, 이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응? 뭐라고? 원과 어떤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이거죠. 그러니까 서클 대 서클, 로케이션, 릴레이션십 이거죠.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떤 원이 있어.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 집중, 집중 개념이에요, 지금. 요 개념 망하면 you will die. 자, 어떤 원과 원이 있는데 관계가 자, 얘가 지금 첫 번째 원. 얘를 진원, 얘를 뭐 장수원. 미안해요. 많이 놀랬죠? 자, 어쨌든 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원이 자, 자, 눈 하나 안 깜빡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을 쳐서 미안해요. 많이 놀랬죠? 자, 갈게요. 자, 어쨌든 개념 부분은 좀 집중해서 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원과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이 어떤 위치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it's very easy예요. 뭐 별거 아니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두 원이 만나던가 떨어져 있던가, 그렇죠? 뚫고 들어가던가 안에 들어가던가 이런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뭐 밖에서 뭐 떨어질 때 뭐 분할한다, 뭐 내접한다, 외접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원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원이 떨어져 있으면은 어떤 원과 어떤 원이 중점이 있는데 얘도 이 원에 반지름이 있고 얘를 갖다가 선생님 R1이라고 칠게요. 얘를 갖다가 반지름 R2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 원의 중점 사이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를 제가 D라고 합시다. 아니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이 서로 간에 접촉하지 않고 딱 떨어져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D라고 하는 놈이 이 D라고 하는 놈이 R1과 R2를 더한 것보다는 더 크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얘 땅덩어리가 이만큼이고 얘 땅덩어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원이 서로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수도가 뭐 서울이고 미국의 수도가 뭐 뉴욕이야. 뉴욕 맞나? 워싱턴인가? 어쨌든 그 두 개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서울과 뉴욕 사이의 거리는 그 나라의 국경의 반지름의 길이 합보다 당연히 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또 이 얘기예요. 그다음 만약에 이 두 원이 붙어 있다면 이 두 원이 뭐 한다고? 붙어 있다면 이 부등식이 어떻게 변할까요? 뭐로 바뀔까? 자, D랑 R1과 R2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같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밖에서 탁 접할 때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외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외접한다 라고 할 때는 두 반지름의 합이 두 원의 중점 사이의 거리의 합과 뭐하다? 같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을 또 풀어볼 건데, 그 다음 뭘 풀어? 또 설명해 줄 건데, 뭐냐면, 이번에는 두 원이 서로 간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입니다. 서로 간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또 이제 뭐 원의 중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당연히 이 원의 반지름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R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원의 중점과 중점 사이 거리 D라고 치면, 이런 경우에는 이 부등호가 어떻게 변할까요? 당연히 D랑 R1, R2가 있으면 얘랑 더 작다 이거죠. 그쵸? 얘는 뭐야 지금 서로 간에 충돌해가지고 끼어 들어온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그 다음 또 있어요. 이게 한 5개 돼 이게. 웃겨 아주 그냥. 근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원이 또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이 원이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원의 중점이 있고 여기 원의 중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큰 원. 이 큰 원의 반지름입니다. 얘가 지금 R1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얘가 R2예요. 이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 두 원과 두 원의 중점 사이의 거리 D는 정확하게 누구랑 같냐면 R1에서 R2를 뺀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어렵나? 안 어려워 이거. This is not difficult. 안 어렵습니다. 큰 원 안에 어떤 작은 원이 쏙 안에 들어가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내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준 게 두 원의 중점 사이의 거리와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D는 같은데 누구랑 같냐? R1에서 R2를 뺀 것 같보다 이렇게 되겠다 얘기죠.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 한다? 내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뭐가 있냐면 아예 이 자식이 안으로 그냥 확 퐁당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포함돼 버린 관계. 자, 어떤 얘기냐면 원이 좀 또 조그만 게 하나가 이렇게 싹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아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원의 반지름이 여기가 지금 이제 R1이죠.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R2죠.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뭐냐면은 얘가 바로 D가 됩니다. 이 D. 이해됐어요? 그럼 이 D라고 하는 놈과 R1, R2 사이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건데 잘 보세요. R1에서 R2를 잘 봐요. R1에서 R2를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있죠. 그렇죠? R1에서 R2를 빼버리면 요 드르륵 있죠. 그런데 두 원의 중점 사이 거리는 앞에 있는 드르륵 얘밖에 없죠. 얘는 안 되잖아요. 다시 두 원의 반지름 R1과 작은 원의 반지름 R2의 차이 얘에서 얘를 빼주면 요만큼이 남는데 그 길이보다 D는 얘밖에 없잖아요. 작죠? 누가? 두 원의 중점 사이의 거리 D가 이런 관계식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관계예요? 이건 포함 관계죠. 이해됐나요? 이거는 서로 간에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원이 분리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분할되어 있는 거 서로 간에 분할.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많은 뭐 용어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별게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을 한번 그려보고 그때의 어떤 그 원의 중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때 원의 반지름 사이의 어떤 관계 더했을 때 뺐을 때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만 딱 한 번만 해보시면 뭐 별거 아니네. 근데 지금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쉽거든요, 되게. 맞죠? 당연히 이해되니까. 근데 이걸 막상 이제 문제를 풀 때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 이게 조금 껄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한번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서클 대 서클의 로케이션, 릴레이션십을 반드시 좀 한 번만 좀 그려보시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부탁이에요. 머스트. 제가 부탁한 거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원과 원 사이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원과 원에 의해서 만나는 어떤 두 개 이제 분할됐을 때 분할됐을 때 관계인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주요하게 유의해서 좀 봐야 되는 게 원과 원이 서로 간에 분할되었을 때 분할됐다는 건 뭐 나눠졌다는 얘기고 서로 간에 영역을 침범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 요 원과 이 원이 서로 간에 이렇게 딱 걸쳐져 있을 때, 겹쳐져 있을 때, 이걸 이제 분할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랬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의 방정식을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AX 플러스 AX, 아니지.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일반형으로 가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고요. 또 이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가는데, 또 다른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데 이때 뭐가 있냐면 이 원과 이 원의 두 개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죠.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구하고 싶다 이거죠. 뭐라고? 앞에 있는 원과 뒤에 있는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I'd like to rescue 구하고 싶어 이거죠 지금. 아니 어떻게 구해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서로 간에 등호 이렇게 해버리면 끝납니다. 너무 쉽잖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어떤 점의 좌표가 A, B라고 치면 이 A, B는 이 원 앞에 있는 원에도 있고 즉 A, B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고 A, B를 대입하면 헷갈리겠구나. 여기가 PQ, P라고 칠게요. 자, P라고 치면 이 P는 앞에 있는 원에다가 대입해도 맞는 거죠. 이 X 대신에 P, Y 대신에 Q, PQ 해도 맞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원에다도 집어넣어도 맞는 거. PQ, 여기다도 PQ, 여기다도 PQ 집어넣으면 맞잖아요. 따라서 이 원과 이 원의 공통근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통근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거에도 맞고 뒤에 거에도 맞는 거는 연립방정식을 풀죠. 연립방정식, 가감법 혹은 대입법 이렇게 해서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A-A'X 플러스 B-B'Y 플러스 C-C'은 0 이라고 하는
중요합니다. x, y에 관련된 몇 차식이 나오냐면 몇 차식? 1차식. 1차식이 나옵니다. 1차식은 뭡니까? 1차식은 직선이죠. 1차식은. 2차식은 곡선. 그죠? 곡선. 어쨌든 1차식이 나오니까 얘는 어떤 직선인데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면 바로 이 노란색 이 교점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니데오 나이나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의 원이 서로 같다라고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원이 서로 같다 이렇게. 당연히 뭐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맞춰줘야죠. 여기가 3이고 3. 물론 원의 방정식 앞에가 3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당연히 이거 3 다 없애버린 다음에 3으로 양변을 약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원의 교점,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제가 찾고 싶다 이겁니다. 이번엔 아시겠어요 지금? 어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풀 것이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자, 이게 좀 중요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 그럼 새로운 그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반드시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뭐 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의 방정식이니까 x제곱 y제곱, x에 관련돼서 y에 관련돼서 2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지금?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How can I?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얘와 얘가 같다라고 놓으시면 안 됩니다. 같다라고 놓으면 x제곱 y제곱이 둘 다 소거가 돼서 안 되니까. 그쵸? 같긴 같은데 어떤 이상한 변수에 같아.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그다음 b'(y) 더하기 c'과 같긴 같은데 어떻게 가냐면 앞에 어떤 미지수 k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과 같죠. 어떤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앞에 있는 직선, 뒤에 있는 직선 앞에다가 k 딱 붙여서 했잖아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억해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는 그냥 같다라고 놓고 그냥 풀어버리면 되지만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앞에다 어떤 직선 놓고 그 다음 뒤에다 어떤 직선 놓는데 그 앞에다 그 가운데다 K 놓은 다음에 는 0 이렇게 처리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얘도. 따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얘는 얘 이렇게 놓는데 어차피 K가 양수도 음수도 우린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여기다 더하기 쓰고 는 0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나오겠다 이거죠. 좋지 않나요 지금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This is 개념 설명 끝! 끝났습니다. 좋아요. 자, 두 가지를 저 기본 이제 바탕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입니까, 이제? 몇 번이냐? 필수 예제 4번이죠. 자, 필수 예제 4번을 보면 어떤 원과 어떤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서로 뭐 한다고? 외접한다고. 외접이라고는 용어를 모르면 당연히 못 풀겠네요. 그죠? 외접이 뭐예요? 밖에서 접한다 이거죠. 바깥에서 접촉한다 얘기입니다. 지금. 자, 앞에 있는 어떤 원이 있어요. 자, 주인공이 두 개입니다. 이 원과 이 원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중점이 얘는 0,1이고, 그죠? 0,1.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 2인 원이고. 얘는 중점이 얼마예요? 얘는 3,a이고,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원보다 이 원이 더 커. 그런데 이 원과 이 원이 서로 간에 뭐 한다? 왜? 접한다. 이거 싹 스쳐 지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랬을 때 뭘 구하십시오? 양수 A의 값을 정하여라 이거죠. 에이, 뭐 끝났네. 자, 무슨 말이야? 여기가 지금 0,1이에요. 얘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 2. 그 다음, 얘는 얼마요? 3,a예요. 얘는 반지름이 얼마? 3 이거죠. 아, 그래? 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요? 0,1과 3,a 사이의 거리. 얘는 x의 차의 제곱이니까 3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y의 차의 제곱이니까 a 빼기 1의 제곱의 루트죠. 그게 뭐랑 같아야 돼요? 두 원의 반지름의 합, R1, R2의 합, 즉 5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끝났네. 그럼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얘가 얼마예요? 얘는 그러면 10
뭔 10이야? 25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래? 그럼 3의 제곱이 여기가 9가 되니까 얘는 결국 얼마야 돼요? 얘는 16이 돼야 되겠네. 아, a 빼기 1의 제곱은 얘는 16이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야 돼? 4 혹은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럼 결국 a 빼기 1이 4면 a는 얼마예요? a는 5가 될 거고, 혹은 a 빼기 1이 마이너스 4면 a는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근데 답이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풀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문제도 가볼게요. 자, 두 원이 이번에 서로 뭐 한다고? 내접할 때, 두 원이 서로 간에 내접할 때 그 원의 어떤 한 원의 반지름을 또 구하십시오 이겁니다. 자, 비슷한 문제예요 지금. 자, 얘도 지금 딱 쳐다보니까 얘는 중점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얘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중점의 좌표가 얘는 2,0이고,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몰라. 그냥 반지름이 R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두 원이 서로 뭐 한다고요 지금? 내접한다 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럼 어떤 원이 더 큰 원입니까? 이럴 텐데 잘 보세요. 자, 얘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중점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중점이 0,0, 반지름 1인 원. 그 다음 얘는 중점이 2,0이에요. 중점이 2,0. 중점이 2,0. 근데 반지름이 당연히 이 원과 이 원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접한다고 그랬죠. 내접한다는 건 한 원이 작은 원을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당연히 이 원이 얘가 중점의 원을 못 품으니까 따라서 얘가 품어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네. 그래야지 품겠죠. 그럼 끝났네. 여긴 이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반지름이 얼마예요? 얘는 3 이거죠. 굳이 얘는 뭐 어떤 반지름의 차이가 원의 중점의 차이다 이거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좌표 평면에 그래프만 딱 한 두 번만 그려보면 바로 이 원의 반지름 R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3. 깔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갈게요. 자,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좀 배운 어떤 그런 원과 원 사이의 어떤 그 교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5의 왼쪽과 이제 오른쪽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잘 보세요. 좀 집중하십시오. concentrate. 자, 두 원이 있어. 자, 이 원과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의 교점. 두 원의 교점. 뭔 말이에요, 지금? 두 원과 두 원의 어떤 교점과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있대요. 뭐 0,1 이렇게 있대요. 이 점을, 그러니까 결국 세 점이죠. 이 세 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내서 그 놈의 원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푸냐면은, 자, 잘 보세요. 바로 풀이 갈 거예요. 앞에 있는 원씩 하나 딱 쓰시고요. 빼기 2x 그냥 끝이에요. 더하기 k에 뒤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빼기 6y 더하기 8은 0.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그 원이 어딜 지난다고 그랬어요? 0,1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이 0,1을 여기다 뭐 하는 거야? 대입시켜 버립니다. x 자리에다가 0 넣고 y 자리에다 1을 넣어. 왜? 이 원의 방정식이 얘인데 그 원이 어딜 지난다고? 0,1을 지난다고. 즉 x에다 0 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맞다고. 따라서 는다고. 아시겠어요 지금? 자, x에다 0 넣고 y에다 1 넣을 거예요. 0, 1. 0 어차피 쓸 필요 없고 더하기 k에 0, 1. 0 쓸 필요 없고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8은 0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9 빼기 6이니까 여기는 3k. 따라서 1 더하기 3k는 0이니까 그러므로 k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해됐죠?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바로 넣습니다. 바로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그 원의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3을 좀 곱합시다. 여기 좀 지워버리고 양변에다 3 곱해버리면 분수가 좀 사라지니까 좌변과 우변에 3 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3x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6x 될 거고 여기는 3 곱하면서 전부 다 1로 바뀌죠. 따라서 여기는 그냥 전개만 해주면 되네. 부호만 다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빼기 8은 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끝났어. 요 놈이 정리돼서 2x제곱 나오고 그 다음 요 놈도 정리돼서 2y제곱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6x 여기 플러스 4x니까 여기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는 6y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됐네. 양변을 다 2로 나눕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y, 여기는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죠. 자, 이 원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넓이를 구합시오. 그랬으니까 반지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완전 제곱식 좀 바꿉시다. 여기는 x 빼기 2분의 1이 제곱 나오고, 플러스 4분의 1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로 하나 나옵니다. 아,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오른쪽 오니까 플러스 4분의 1이요. 그 다음 요놈 마찬가지로 여기는 플러스 y 플러스 여기는 2분의 3의 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는데 오른쪽 오니까 플러스 4분의 9가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빼기 4가 오른쪽 오니까 더하기 4가 돼서 얘는 최종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얘는 4분의 16 더하기 얼마니? 16 더하기 10이니까 26이 나와서 얘는 2분의 13이 나옵니다. 즉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 2분의 13이다.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은 지금 중점이 얼마냐면 중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루트 2분의 13이다 이 얘기죠 지금. 그렇죠? 2분의 13. 그 원에 뭘 구합시오? 넓이 구합시오. 넓이? 그럼 뭐 반지름 제곱이잖아. 요거 제곱파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2분의 13파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되겠다. 아, 답이 2분의 13으로 나와있네요. 2분의 13파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자,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서 마무리 좀 짓고요. 제가 다음 강에 5번 문제, 6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개로 좀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좀 길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할 말도 좀 많고 문제도 좀 섬세하게 좀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좀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에 지금 몇 번까지 했어요? 5번에 왼쪽까지 갔습니다. 오른쪽까지. 자,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 문제, 5번의 오른쪽 문제는 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루하루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70일인가 그거밖에 안 남을 거예요. 고2는 거기다 더하기 350일 정도 하면 되고 고1은 거의 한 700일만 더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고1 지금 나는 뭐 이제 뭐 수능 뭐 아직 멀었어 하는 친구들도 사실 엄밀하게 따져고 보면은 지금 한 뭐 800일, 900일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로 순식간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빨리 그냥 찾아와요, 수능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가려고 하는 목표하고 하는 어떤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학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납득적이고 이성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검사하시고 복습하시고 또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고 고생하시고요. 지금까지 강남수업연구소의 수신쌤 곰쌤이었습니다. 안녕!